자식한테 무시당한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혼자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성껏 준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한마디에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있죠. 말로는 괜찮다 해도 가슴 한쪽이 자꾸 내가 뒤처졌나 하고 아파옵니다. 가족이 다녀가면 기쁘기보다 집안이 더 쓸쓸해지는 날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감정대로 받아치면 앞으로 10년이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반대로 딱 한 문장만 바꾸면 자식의 태도가 순간 멈칫하는 장면이 생깁니다. 그 문장은 사과를 강요하지 않는데도 상대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어떤 부모는 같은 상황에서도 더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을 받게 될까요? 말을 길게 하지 않고도 선을 긋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상대가 버티거나 화를 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오미경입니다. 예전엔 동네 반찬 가게에서 25년 일한 사람이고요. 지금은 광주 북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요. 제겐 딸 42살과 사위 44살, 그리고 초등 2학년 손녀 하은이가 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딸내가 오랜만에 온다고 해서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움직였어요. 멸치볶음을 새로 했고요. 시금치 무침도 하고 딸이 좋아하던 동태찌개도 끓였습니다. 반찬통 6개를 정성껏 닦아서 담았어요. 이번엔 딸이 좋아하겠지 기대하면서요. 오후 3시쯤 딸네 가족이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하은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왔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사위는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딸은 부엌으로 왔어요. 제가 동태찌개 끓였어. 내가 좋아했잖아 했더니 딸이 반찬통을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것도 멸치볶음이야? 요즘은 다 간편식으로 사 먹어. 이렇게 기름 많이 쓰는 거 아무도 안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하려다가 참았어요. 딸이 또 말했거든요. 엄마는 항상 감으로만 해서 짜거나 싱거워. 계량이란 걸 해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25년간 반찬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사장님 손맛 최고예요. 들으며 일했던 제가요. 딸한테는 그게 감으로만 하는 거지 된 거예요. 식탁에 앉았는데 사위가 동태찌개를 먹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좀 매운데요? 딸이 거들었어요. 그치, 엄마는 우리 입맛은 안 맞춰줘. 자기 입맛대로만 해.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하은이가 할머니 왜 안 먹어? 물었는데 할머니 배불러 겨우 대답했어요. 딸내가 간 뒤에 혼자 설거지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정말 시대에 뒤처진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딸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 감으로만 해서 우리 입맛은 안 맞춰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지? 왜 그렇게 작아졌지? 73년을 살아온 제가 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이 무심하게 선을 넘을 때 싸움 없이 멈추게 만드는 한 문장을 상황별로 바로 꺼내 쓰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처럼 마음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반찬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 접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말들이 저를 그렇게 무너뜨렸는지
다음 장면에서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자식은 종종 조언이라 말하지만 부모 귀에는 평가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참아도 두 번, 세 번 쌓이면 결국 부모는 눈치부터 보게 됩니다. 그 눈치가 길어지면 대화는 사라지고 가족인데도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러신가요? 제 친구 71세 남진수 형님은 은퇴 후 목공 취미로 작은 선반을 만들며 지내셨어요. 손재주가 좋으셔서 거실에 맞춤형 선반을 직접 만드셨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사포질하고 칠하셨대요.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선반을 보더니 웃으며 이랬대요. 아버지, 이거 촌스럽다. 요즘은 다 무광이야. 유광은 90년대 스타일이에요. 형님이 그래도 내가 만든 건데 하니까 아들이 더 말했대요. 그냥 버리고 인터넷으로 싼 거 사요. 시간 낭비잖아. 아버지 나이에 이런 거 하면 다칠 수도 있고. 형님은 그날 아무 말도 못 하셨대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날 이후 형님은 목공을 멈췄고 아들이 오면 괜히 눈치부터 보게 됐습니다. 내가 뭘 하든 촌스럽게 보이나 봐. 시간 낭비로 보이나 봐.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참는 습관을 그대로 두면 다음엔 더 큰 말이 나옵니다. 더 아픈 말이요. 그걸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부모가 계속 낮아지면 자식은 이 정도 말은 괜찮다고 학습합니다. 결국 손해는 누구 몫일까요? 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을 노년에 쓰고 싶으세요?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웠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오늘은 딱 3가지 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선을 긋는 한 문장 구조. 둘째, 싸움을 막는 목소리와 멈춤의 사용법. 셋째,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일관성 유지 요령. 그리고 덤으로 상황별로 바로 꺼내 쓰는 예문과 체크리스트도 드릴게요. 저처럼 순간에 말이 막히는 분들한테 도움 되실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왜 어떤 문장은 상대를 자극하고 어떤 문장은 상대를 멈추게 할까요? 자식이 예민하다며 되레 몰아붙이면 그때도 이 방식이 통할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작아졌지?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딸의 말투, 사위의 표정,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던 순간. 일주일 뒤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털어놨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경아, 너 그거 알아? 우리가 참으면 참을수록 애들은 더 함부로 대해. 그게 버릇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 싸우고 싶진 않잖아. 가족인데. 제가 말했더니 친구가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선을 긋는 거지. 차분하게, 근데 분명하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물었더니 친구가 공책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거기에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 지금 그 말투는 존중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하면 나는 상처받아. 이게 뭐야? 물었더니 내가 배운 거야. 한 문장으로 선을 긋는 방법. 길게 설명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한 문장만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멈칫하더라. 친구가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집에서 벌어진 그날의 장면을 짧게 꺼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새로 배우게 되었는지 다음에서 이어갈게요.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선을 긋는 말은 길어질수록 약해진다는 것. 긴 말은 설명처럼 보여도 상대 귀에는
설교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문이 닫히죠.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문을 닫는 힘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표지판을 세우는 겁니다. 표지판은 길게 쓰지 않잖아요? 짧고 분명해야 멈칫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딸이 제 냉장고를 열고 엄마, 이 반찬 또 했어. 요즘은 다 밀키트야 라고 말하는 순간 손녀가 제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다가 할머니 화면 끊겨. 이 집 진짜 느려 라며 짜증을 내는 순간 그때 저는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이 목까지 차오르시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대화는 싸움이 되더라고요. 오해 하나. 짧게 말하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짧게 말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기준 제시예요. 나는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라는 선을 긋는 거예요. 오해 둘.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하면 관계가 끝난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참기만 하면 관계는 이미 서서히 끝나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당장 내 마음을 건드리는 상황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음식 평가, 집이나 물건 평가, 말투 무시처럼요. 무엇이 제일 아프신가요? 저는 음식 평가가 제일 아팠어요. 그리고 그 상황마다 한 문장만 만들어 보세요. 설명 금지로요. 지금 바로 한 문장 떠오르시나요? 처음엔 어려워요. 저도 1시간 걸렸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반전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자식을 바꾸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자식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선을 세우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친구가 알려준 문장들을 공책에 옮겨 적었어요.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 지금 그 말투는 존중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하면 나는 상처받아. 짧죠? 근데 분명해요. 저는 제 상황에 맞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음식 평가받을 때 그 말은 내 정성을 깎아내리는 말이야. 집 평가받을 때 지금 그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말투 무시당할 때 그 말투는 나를 존중하는 말투가 아니야. 처음엔 어색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근데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하루에 5번씩요.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 또박또박 읽었어요. 그럼 그 한 문장은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무례를 멈추게 하는 문장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과 체크리스트로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2번째 핵심은 차분함 더하기 멈춤입니다. 말보다 태도가 기준을 완성하거든요. 제 집에서 실제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딸이 식탁에 앉자마자 제 반찬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 엄마, 이거 너무 차. 엄마는 늘 감으로 해서 문제야. 나 지금 그 말투는 나를 존중하는 말투는 아니구나. 딸,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나 잠깐 멈춤, 나는 그렇게 들렸어. 여기서 핵심은요. 더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여기서 길게 붙이시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25년간 반찬 가게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요. 그러면 안 돼요. 문장은 한 줄로 끝낸다. 목소리는 낮게 둔다. 얼굴은 단단하게, 그러나 차갑게는 하지 않는다. 과거 얘기는 꺼내지 않는다. 말한 뒤 5초는 멈춘다. 말 끝에 내가 너 때문에 가붙는 순간 대화는 바로 싸움으로 바뀝니다.
그거 원하셨나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기준을 세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상대가 변명할 때 바로 반박하면 감정 대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다시 원점입니다. 저는 이걸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계속 반박하고 싶었거든요. 딸이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라고 했을 때요. 저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어요. 내가 내 반찬을 짜다고 했잖아. 감으로만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요. 근데 참았어요. 5초를요. 그 5초가 마법이었어요. 딸이 제 얼굴을 봤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딸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 그렇게 들렸구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장은 한 줄로 끝낸다. 2번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목소리는 낮게 둔다.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단호한 목소리요. 얼굴은 단단하게 그러나 차갑게는 하지 않는다. 화난 얼굴도 아니고 울상도 아니에요. 과거 얘기는 꺼내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이런 말 절대 금지. 말한 뒤 5초는 멈춘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침묵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침묵이 상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요.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 말하고 5초 멈춤. 처음엔 3초도 못 버텼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연습하니까 5초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가장 어려운 건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입이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실제로 실패했던 장면과 다시 시도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연습을 했는데도 막상 딸 앞에서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순간 분위기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제 혀를 묶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겪으셨나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67세 배성우 어르신은 퇴직 후 경비 일을 하며 손자 학원비를 도와주셨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요. 돈이 아깝지 않았대요. 손자가 예뻐서요. 그런데 가족 단톡방에서 며느리가 아버님, 이모티콘 좀 그만 보내세요. 촌스러워요라고 썼대요. 성우 어르신은 화가 났지만 장문을 보내려다 멈추고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그분이 쓴 문장은 이거였어요. 그 말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구나. 그리고 더는 안 썼습니다. 며느리가 10분 뒤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적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한 문장을 쓰시겠어요? 세 번째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마법이 아니라 기준을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과정이에요. 어떤 날은 참았다가 어떤 날은 폭발하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쁜 날이네라고요. 하지만 매번 같은 방식으로 차분히 멈추게 하면 상대는 아, 여기서부터는 선이구나를 배웁니다. 저도 처음엔 일관성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참다가 어떤 날은 폭발했거든요. 자식 앞에서 내 말이 자꾸 작아지나요?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고만 넘기나요? 집이나 음식이 평가받는 느낌이 자주 드나요? 대화가 끝나면 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나요? 가족이 다녀가면 기쁨보다 허무가 더 큰가요? 저는 5개 다 해당됐어요. 특히 마지막 거요. 가족이 다녀가면 기쁘기보다 허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딸이 또 말했거든요. 엄마, 이 집은 왜 이렇게 어두워? 조명 좀 바꿔. 너무 우울해.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연습했던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국, 응, 알았어. 하고 말았어요. 딸이 가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못했지? 왜 또 참았지? 그날 밤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친구가 알려준 문장들을요.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 지금 그 말투는 존중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하면 나는 상처받아. 계속 읽었어요. 외워질 때까지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또 연습했어요.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 10번요. 지금 그 말투는 존중이 아니구나. 10번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상처받아. 10번요. 입에 붙을 때까지요. 일주일 뒤 딸이 또 왔어요. 이번엔 준비가 됐어요. 공책을 부엌 서랍에 넣어뒀고요. 문장도 외웠고요. 오늘은 꼭 말해보자 마음먹었어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공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어떤 루틴으로 제 입과 마음을 훈련했는지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다행히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해보실래요? 1단계, 아침입니다. 거울 앞에서 20초. 한 문장만 또박또박 읽습니다. 지금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 처럼요. 저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면서 했어요.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시간은 있었어요. 2단계, 식사입니다. 식탁에서 평가가 나오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 한 번 쉽니다. 내가 지금 감정으로 가려는구나 자각하는 겁니다. 숨 한 번 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번이 저를 지켰어요. 3단계, 운동입니다. 산책 15분 동안 마음속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존중을 받고 싶은가?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4단계, 관계입니다. 통화나 만남 전에 미리 정합니다. 오늘 선을 넘는 말이 나오면 한 문장 후 멈춘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딸이 온다고 하면 그 전날 밤에 이걸 미리 정했어요. 5단계, 돈과 생활입니다. 대신 해주기가 과해지는 지점을 점검합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사랑인가? 눈치인가? 스스로 묻는 겁니다. 저는 매달 통장을 보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이유 1문장이 길어짐. 해결책은요, 한 문장만 뒤는 삼키세요. 덧붙이면 잔소리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겠죠. 저는 말하고 나서 입을 다물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더 말하고 싶은 충동을 막으려고요. 이유, 이 목소리에 감정이 섞임. 해결책은요, 화가 나면 물 한 모금 부 말하세요. 멈춤이 먼저입니다. 물을 마시는 그 3초가 감정을 가라앉혔어요. 신기하게도요. 이유 3 한 번 하고 끝냄. 해결책은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번만 참자가 반복되면 선이 사라집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같은 상황이 나와도 3번 다 같은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며칠 뒤 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예전 같으면 내가 얼마나 바쁜데가 나왔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나를 깎아내리는 말처럼 들려.
그리고 입을 닫았습니다. 5초요. 딸이 잠깐 멈추더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 알겠어. 미안. 그 짧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켰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 순간을 원하시죠? 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화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멈칫한 얼굴이었어요. 아, 엄마가 상처받았구나를 깨닫는 얼굴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딸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가끔 또 무심한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한 문장을 하면 딸이 멈춰요. 그리고 생각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식이 더 세게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다음 장에서 반격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단순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사람은 사랑만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존중이 있어야 마음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세울 때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관계와 건강은 연결돼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녀간 뒤 속이 뒤집히면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깨더라고요. 반대로 선을 한 번 세우고 나니 심장이 덜 뛰고 밤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몸을 살린 겁니다. 또 하나,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해줘야지가 쌓이면 마음도 통장도 같이 닳습니다. 어디까지 돕는 게 편안하신가요? 저는 매달 20만 원까지는 편안했어요. 그 이상은 눈치가 되더라고요. 만약 지금 이걸 안 하면 자식의 말투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집니다. 그걸 그대로 두실 건가요? 저는 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 남은 시간이 불편하게 흘러가는 게 싫었어요. 그럼 상황별로 바로 써먹는 한 문장은 어떤 형태가 가장 안전할까요?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실수하면 다시 뒤로 갑니다. 음식 평가받을 때 그 말은 내 정성을 깎아내리는 말이야. 집 평가받을 때 지금 그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말투 무시당할 때 그 말투는 나를 존중하는 말투가 아니야. 과거 들먹일 때 그건 지금 이야기가 아니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첫째, 과거를 꺼내는 것.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이런 말 나오는 순간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둘째, 목소리 높이는 것. 화난 목소리는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어요. 셋째, 말을 길게 하는 것. 한 문장 이상 말하면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귀를 닫게 만들어요. 저는 이 3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매일 보면서 기억하려고요. 한 달 뒤 딸이 또 왔어요. 이번엔 손녀 하은이가 제 거실에서 할머니, 이 집 와이파이 왜 이렇게 느려? 짜증나 했어요. 예전 같으면 미안해, 할머니가 잘 몰라서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하은아, 그 말투는 할머니를 불편하게 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은이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아, 미안해, 할머니 했어요. 딸도 옆에서 듣더니 하은아,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했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선을 세우니까 딸도 배우는구나. 딸이 하은이한테 가르치는구나. 선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요. 존중하는 법이 가족 안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거예요.
딸이 나중에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요즘 엄마 달라진 것 같아. 뭔가 당당해 보여. 제가 그래. 엄마가 요즘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거든 했더니 딸이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무례했던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론 조심할게. 딸이 먼저 사과했어요.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선을 세우니까 딸이 스스로 돌아본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의 힘이에요. 강요하지 않아도 상대가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요. 저는 냉장고에 붙여둔 종이를 매일 봤어요.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 지금 그 말투는 존중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하면 나는 상처받아. 이 세 문장이 제 무기였어요. 부드럽지만 강한 무기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진수 형님, 효과 있어요. 딸이 달라졌어요. 친구가 웃으면서, 그치? 내가 뭘 했어? 한 문장이면 돼 했어요. 근데 계속 해야 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일관성이 중요해 라고 조언해 줬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가끔 딸이 또 무심한 말을 해요. 습관이 쉽게 안 바뀌나 봐요. 근데 저도 일관되게 해요. 매번 같은 방식으로요. 한 문장 하고 멈춤. 그러면 딸이, 아, 내가 또 그랬네. 미안해 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아주 쉬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한 번에 꺼내 쓰는 요약을 드릴게요. 자식이 선을 넘을 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 기준을 세우세요. 그 문장은 화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한 뒤 멈출 때 상대는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생각을 불러와요. 오늘의 작은 기준이 쌓이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노년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원하시나요? 저는 원했어요. 그래서 시작했고 지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딸이랑 관계도 좋아졌고요. 오늘 밤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상황을 한 가지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나?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는 내가 애쓴 거 인정받고 싶었어가 답이었어요. 여러분은 뭘 원하시나요? 내일 아침 그 상황에 쓸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길면 줄이고 더 줄이세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로 정리했어요. 이 한 문장이 제 기준이 됐어요. 제 무기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기회가 오면 말한 뒤 잠깐 멈춰보세요. 그 침묵이 생각을 불러옵니다. 5초의 침묵이 30년의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저처럼 73세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문장은 짧을수록 강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표정은 단단하게 둡니다. 과거를 꺼내는 순간 대화가 무너집니다. 말한 뒤 멈추면 상대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일관성이 쌓이면 존중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써온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참는 부모가 아니라 존중받는 어른으로 조용히 기준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했고 행복해졌어요. 저는 73세가 되어서야 이걸 배웠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배운 게 다행이에요. 남은 시간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더는 눈치 안 보고 더는 주눅 들지 않고요.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딸이 오면 긴장했는데 이제는 편해요. 제가 선을 세우니까
딸도 조심하게 됐고 서로 존중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사랑하지만 존중하는 관계요. 손녀 하은이도 달라졌어요. 할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가끔 말투가 나오면 제가 한 문장 하니까 바로 미안해, 할머니 해요. 아이들은 빨리 배워요. 기준을 알려주면요. 존중하는 법을요. 지난주에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엄마 달라진 것 같아. 뭔가 편안해 보여. 했어요. 제가 그래. 엄마가 요즘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거든 했더니 딸이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무례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도 반성했어. 앞으론 존중할게. 딸이 먼저 사과했어요.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선을 세우니까 딸이 스스로 돌아본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의 힘이에요. 강요하지 않고도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한 문장만 정하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거울 앞에서 산책하면서 자기 전에요. 매일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입에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요. 편안하게요. 존중받으면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요. 딸이 웃으면서 엄마 사랑해라고 할 때예요. 예전엔 그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선을 세우니까 딸이 저를 더 존중하게 됐고, 존중하니까 사랑도 더 잘 표현하게 된 거예요. 복지관에서 친구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다들 나도 해볼게 했어요. 한 달 뒤 만났더니 친구들이 미경아 효과 있어. 우리 아들도 달라졌어 했어요. 뿌듯했어요. 제가 배운 게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된 게요. 여러분도 주변에 알려주세요. 같이 나이 든 친구들한테요.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말이 작아지고 눈치 보게 되는 것이요. 이 방법을 알려주면 도움될 거예요.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 보세요. 내일부터요. 아니,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종이에 한 문장을 적어 보세요.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든, 지금 그 말투는 존중이 아니구나든요. 여러분만의 문장을요. 냉장고에 붙이세요. 매일 보게요. 거울에 붙여도 좋아요. 자주 보는 곳에요. 그리고 다음 기회가 오면 용기 내서 말해보세요. 한 문장만요. 그리고 5초 멈추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